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많으신 업종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지난주부터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인지는 아직 모르겠거든요. 추세 상승을 위한 어떤 선결 조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추세적으로 가려면 지금 반도체가 뭐 업황이나 이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자꾸 버벅대냐면 못 가냐면 우려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터지니까 물가 오르잖아요. 에너지 가격 오르니까 에너지를 쓰는 그 산업들도 있고 또 우리 일반 뭐 국민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네. 근데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결국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생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유가 올라가서 휘발유나 경유값 올렸다고 이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생기면 네. 다른 소비를 줄여야 돼요. 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은 줄인 건 아니지만 줄이게 되면 IT 기기도 소비가 줄겠죠. 이 그쵸. 우려예요.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죠. 아.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사실은 엄밀히 보면 반도체랑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이 리스크가 일단 하나 작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중국 스마트폰에도 한국 반도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D램 들어가니까. 근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이번 2월 달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 역성장폭이 커요. 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언제 해소될 거냐. 근데 앞서 말씀드린 전쟁 리스크는 뭐 우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데 네. 빨리 끝나야죠. 네, 일단 빨리 끝날수록 반도체한테도 되게 좋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은 그래도 지금 애널리스트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보고 2분기 말부터는 중국 시장 돌릴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 2분기 말 하반기엔 좋아지잖아요. 그럼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니까 또 부품 주문은 먼저 들어가요. 몇 달 전에. 그래서 2분기 정도 되면 중국에 대한 좀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다. 이건 긍정적인데 전쟁은 저도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알 수 없습니다. 없고.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꺾이잖아요. 이것도 반도체한테 사실 안 좋아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할인 들어가니까. 네. 근데 또 여기서 상충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은 돈을 풀어요. 아. 중국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이고 중국은 오늘 보니까 경기 부양하죠, 계속. 예, 네. 그 중국 어디죠? 리커창 총리였나요? 기사를 보니까 280조 원 정도 네. 세금 환급한대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되겠어요? 소비가 늘겠죠. 287조 네, 정확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면에서는 또 그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유리한.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사실은. 호재와 악재가 섞여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악재로 보는 게 더 크게 좀 작용하다 보니까 놀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좀 아니 그 러시아 문제만 좀 빨리 끝나면 전쟁만 빨리 끝나면 네, 가지 말라고 해도 반도체 거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는 일단 전쟁이 관건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데 2분기 말쯤부터 좋아지니까 주가는 한 2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형 기술주도 그다지 조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악재들로 고전하는 삼성전자, 뭐 고스 논란도 있었고요. 수율 문제도 있었고 반면에 또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올해는 일단 대규모 증설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뭐 장비주, 소재주 전망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일단 저도 굉장히 계속 낙관을 하는 게 반도체는 옛날보다 수요는 많잖아요. 어쨌든 이제 소비가 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체에 들어가는 수요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버,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럼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 이거는 다 여러분한테 직접 뭐 반도체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체 대상으로는 여전히 수요는 저는 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거기에 또 지금 공급은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서플린이라고 영어로 절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절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연예인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욕심내다가 잘못 망가 일을 그르치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욕심내다가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뭐 골프 칠 때도 힘 빼고 쳐라. 그런 것처럼 욕심내면 그러니까 반도체도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네. 욕심내요. 아 내가 여기서 100만 개 더 만들면 더 많이 팔 텐데 더 이익 날 텐데 좋을 땐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되죠? 부메랑 돼가지고 공급강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업황이 좋아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절제를 해요. 유보율을 엄청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메모리 투자를 엄청 해야 돼요. 아. 삼성전자 일단 그때를 위해서 일단 쌓아두고. 네, 메모리에서 벌어서 비메모리. 하이닉스도 인텔 인수자금 돼야 돼요.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배당까지 준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격적으로 예전처럼 투자는 안 하겠다. 유지는 하되. 그러면 이제 업황 자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사이클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말자. 다만 삼성전자는 여러 좀 그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고스 논란이라. 네, 그게 커요. 네. 사실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오늘 기사 나왔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갤럭시 쓰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속도 제어되고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도 초등학생들이 봤을 때도 삼성에 이제 못 믿겠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나. 이게 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삼성이 진짜 이거 반성을 하고 진짜 경영혁신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네. 그 한종희 부회장이 사과했잖아요. 주총에서 그걸로 그렇죠. 끝나면 안 돼. 뭔가 다른 액션. 근데 우린 주주분들 입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좀 답답한데 삼성이 지금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뭔가 경영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때 좀 쇄신을 하는 걸 보여줘야 네. 주가도 좀 반응하지 않을까. 예. 그 주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좋게 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팔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계속 조금 더 끌고 나가는 네, 쪽으로. 저는 뭐 삼성전자가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요. 뭐 옛날에 이건희 회장 화영식 기억하시죠? 애니콜 다 태워버렸고 2017년도인가 갤럭시 노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배터리 발화 사건 때문에. 네네. 그런 저는 경영혁신 좀 필요하다고 또 봐요. 지금 위기예요, 진짜. 삼성전자가 반도체야 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좀 스마트폰 쪽에서 뭐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가 비중이 훨씬 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는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 하반기 좋아지고 갤럭시만 좀 선전해준다면 네. 삼성전자도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니까 7만 원이면 PER 10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싼 건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요새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16, 17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 리스크가 좀 꺾이고 물가가 좀 안정화될 때 본격적인 랠리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당분간은 박스권이지만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하이닉스는 좀 계속 흔들리면 모아가자. 지금은 팔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포인트도 짚어봤고요. 이제 또 관련해서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장비주, 소재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투자가 좀 예전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장비 소재가 좀 이렇게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장비나 소재주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투자 지금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뭐 지금 인텔도 이번에 뭐 유럽에 어마어마한 공장 건설하잖아요. 다 비메모리니까 비메모리 쪽에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 잘 보시고 또 무엇보다 국산화 성공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산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에 납품을 하건 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건 간에 기존에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에서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산화 니즈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처럼 난 장비주 사면 다 간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 안에서도 잘 고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올해는 그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요. 비싼 건 사지 마세요. 너무 오른 거. 퍼가 높고 반영을 한 거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PER 낮은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PSK, PSK 홀딩스, 뭐 STI, 프로텍 이런 기업들은 4분기 실적 다 좋은데 퍼가 몇 배냐면 6배에서 한 8배 왔다 갔다 해요. 네. 되게 좀 저평가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내가 좀 약간 사서 물리더라도 리스크가 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회사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말씀 주시면서 퍼가 낮은 종목까지 또 팁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어려워요. PCB 기판 중에 FC, BGA 관련주들이 계속 선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강세 이유 그리고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알려주시죠. 이게 뭐냐면 그 FC가 플립칩이에요. 플립칩. 그다음에 B는 이제 기판인데 이 플립칩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플립칩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플립칩 기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많이 써요. 어떤 기판은 와이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칩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칩은요, 여러분들이 그 칩만 보면 칩은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걸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줘요. 어딜 꽂아야 되죠? 네, 기판이죠, 그게. 그 PC 이렇게 분해해 보면 있잖아요. 네네. 딱 꽂잖아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판에 꽂아야 되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이 기판에 꽂기 위해서 패키징을 해요. 그래서 반도체 칩하고 이 기판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이거 붙여야 돼요. 옛날에는 뭐냐면 구리선, 와이어로 음. 반도체랑 기판을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네. 근데 요새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숄더볼이라고 조그마한 볼들이 있어요. 반도체계 딱 보면은 동그란 것들이 막 박혀 있는 거 보이실 네, 거예요. 알아요. 그거예요. 네. 그게 이제 숄더볼인데 그걸로 하는 게 요새는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훨씬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구리 가격이 그러니까 와이어는 단점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좀 늘어나요. 근데 숄더볼은 그런 리스크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FC라 그래요. 플립칩.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 FC BGA, 그러니까 플립칩 BGA가 있고 CSP가 있어요. 이거 어려우시죠? 네. 근데 BGA는 뭐냐면 그냥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큰 기판. 빅. 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큰 기판이니까 어디 들어가겠어요? 자동차, 아. PC, 아. 서버. 냉장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주로 들어가는 게 요새 서버 쪽. 어. 예, 그래서 요새 삼성이가 이쪽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회사가 대덕전자, LG노텍, 삼성전기입니다. 세 개고. 그 다음에 플립칩 CSP라고 있어요. 네. 아까 CSP는 뭐냐면 작은 거. 어. 모바일용이에요. 어. 이걸 하는 회사가 심텍, 그 어. 유명한. 그래서 아. 나눠져요, 약간. 네네. 근데 비슷한 기판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 그러니까 모바일은 작은 거 CSP고, 그다음에 큰 기판은 BGA.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지금 BGA 쪽이 워낙 수요가 좋대요. 그래서 막 설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심텍이 하는 그 CSP는 경쟁 업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요새 심텍이 또 잘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상반기 너무 좋은데 주가 여전히 좋잖아요. 다만 내년에 증설한 물량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이것도 공급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심하자. 주가가 좀 슬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를 즐기되 하반기에 공급이 언제쯤 늘어나는지 그걸 면밀히 체크. 왜냐하면 주가가 받아들일 때는 상관없는데 많이 올라왔을 때는 안 좋은 리스크도 항상 고민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쌀 때야 지금도 보세요. 네.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이 금리 그렇게 엄청 올린다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엄청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는데 악재가 나오면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죠? 그쵸. 이거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이 악재 견딜 수 있을까? 계속 갈 수 있을까? 네. 약간 의문.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인색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기판 회사들도 여전히 밸류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반기에 그런 좀 공급 이슈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거 불편한데, 그러니까 리스크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네. 좀 보자. 예, 무조건 낙관만 하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PCB 기판 종목들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서다 보면은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이건 좋죠, 사실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공조가 강화되면 왜 좋냐면 중국의 진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제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 투자할 때 제일 꺼림직한 건 사실 중국입니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좀 다행스럽게도 다 실패했어요. 중국의 한 회사는 거의 뭐 부도까지 갔던 것 같고, 네. 칭화윤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몇 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 반도체 점유율이 0. 몇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망했네. 무슨 얘기냐면 네. 반도체는 이 D램 메모리 쪽 있잖아요.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그 기술자도 데려가서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근데 여기에 또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좀 위협은 낸드 쪽은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네. 중국의 YMTC인가,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회사가 낸드 플래시를 좀 공격적으로 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증설을. 근데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몇 년 후에는 경쟁력이 생긴다면 낸드 쪽에서는 좀 위협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우리가 D램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낸드는 조금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직은 뭐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음. 한 3, 4년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그때 가서 좀 한번 우리가 주목하시되 어쨌든 지금은 한미 공조가 강화될수록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방어해 주니까 네. 이건 좀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D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랜드 쪽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필요해 보입니다.